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아닌 거죠. 복합 탄수화물, 통곡식이나 과일, 채소, 여러 구황 작물들 이런 형태로 먹으면 우리 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탄수화물이 굉장히 다이어트의 범인인 것처럼 몰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을 만드는 범인이다 해서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됐는데요. 흰 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들, 또 과자, 케이크 이런 음식들이 다이어트의 범인이다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적용하는 그런 식사법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자체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아닌 거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60% 정도를 공급합니다. 뇌나 심장이나 우리 모든 세포에 당연히 포도당이 필요한 거죠. 복합 탄수화물,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 통곡식이나 과일, 채소, 여러 구황 작물들 이런 형태로 먹으면 우리 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해서 이런 탄수화물이 범인이다, 이런 식사법에 오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가 생겨나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저탄고지 또는 케토제닉, 케톤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도 일시적으로는 잘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 엔진도 있는 반면 케톤이라는 엔진을 사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3대 영양소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량을 내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단백질은 체조직을 구성하는 정도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실제 힘을 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방이 대사가 되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케톤을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저탄고지입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하루 50g 이내로 굉장히 낮게, 그래서 저탄이 되는 거고요. 지방을 식사의 50%에서 70%까지 늘리는 것을 바로 저탄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해가 생겼어요. 지방을 먹으려면 이 기름만 계속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붙어있는 고기류를 함께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단백질, 황제 다이어트도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다이어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물성 지방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의 지방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올리브오일, 들기름 또는 견과류의 지방으로 저탄고지를 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식사마다 갈비를 드시거나 또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버터 발라서 드시기도 하고 또 여러 기름을 함께 많이 드십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산물이 너무나 몸에 많이 쌓여서 또 다른 노폐물이 생기고 독소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할 때는 몸에 좋은 기름, 올리브오일, 들기름, 또 견과류 같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생선을 만약에 드실 때는 중금속을 우려를 하시면서 좀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일시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당 수치가 높거나 또는 뇌 질환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저탄고지, 또 건강한 좋은 기름으로 해도 우리 몸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당 대사가 안정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자연의 질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좋은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단호박 이런 데에 들어있는 건강한 과일, 채소류의 음식에는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껍질이 있는 현미나 콩이나 여러 곡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정제하기 시작했죠. 현미보다 백미를 많이 먹게 되고 통밀보다 일반 밀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제거한 탄수화물들은 몸속에서 들어와서 분
분해가 굉장히 빨라서 빠른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확 올려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빠르게 만들어서 분비하게 하고, 반대로 혈당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몸에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간으로 저장이 되는 지방간이 되거나 혈액 속에 당분이 지방으로 바뀐 고지혈증이 되거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이 사용되지 못해서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화에 문제가 있어서 백미를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식사에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류나 해조류, 버섯류를 충분히 드시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통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셔야 되고, 현미가 너무 소화가 안 될 때는 좀 발화 현미나 5분도, 7분도 미를 통해서라도 백미의 섭취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 그냥 밀보다는 통밀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귀리나 퀴노아나 또 보리 같은 것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통곡식만 복합 탄수화물은 아니고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버섯류, 해조류도 모두 다 복합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견과류에도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탄수화물도 있으니까요. 견과류 그리고 씨앗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류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꼭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드시고요. 식사 중에도 좀 노력을 하셔서 복합 탄수화물 형태를 많이 드시는 것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이 식후 섭취하는 디저트로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식후 과일 문화는 건강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중에 밥도 드시고 나물, 김치 여러 음식을 많이 드셨잖아요. 고기, 생선도 많이 드시고, 이 식사 이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 중에 드셨던 다양한 이 음식물이 과일의 당분, 과일의 식이섬유와 또 만나서 소화가 아니라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 습관을 늘 하시던 분들은 가스가 차기도 하고, 또 나는 술을 안 먹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비슷한 성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또 과일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저는 과일을 보약이라 할 만큼 그 성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좋은 성분들은 식후에 드시면 다 흡수가 안 돼요. 식전에, 공복에 드실 때 과일의 좋은 성분들이 다 몸에 흡수가 됩니다. 꼭 식후에 드시지 마시고 식전, 공복에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또 잘못된 과일 섭취법으로는 과일만 갈아서 드시는 과일 주스, 또 즙만 빼서 먹는 과즙, 그리고 말린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아주 가끔씩 천천히 드시거나 아주 가끔 드실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상용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면 당분도 쪼개지고 식이섬유도 쪼개지기 때문에 빠른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매일 아침 과일을 갈아 드셨을 경우에 저혈당증을 한 달 정도 만에 경험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또 과즙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즙은 식이섬유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당분이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채소즙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쪼개지고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말린 과일도 수분을 다 제거했잖아요. 저는 과일의 수분은 고급 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먹게 되면 역시 또 빠른 혈당 상승을 유발하죠. 아주 소량 가끔 드시는 것까지는 위험하진 않지만 매일 자주 이렇게 드시면 혈당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